네, 2부 순서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드린 대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제 민주당에서 추가 녹취 공개했는데 그거 보고 우리 장성철 소장 생각나더라고. 네. 전국 기상도 예지력을 가진 미륵보살. 미륵보살 방송가에서. 미륵보살은 예지명이 있다라기보다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같은 구세주 거죠. 같은 네. 본인이 그럼 구세주예요?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저는 그냥 미륵보살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는데요. 궁예요, 궁예, 궁예. 궁예. 관심법이야, 관심법. 아무튼간에 그 미륵보살 예지력. 근데 사실은 장수장님 생각났던 게 초반에 그 MC라고 명태균 씨가 표기될 때 그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셨잖아요. 뭔가 좀 앞서 보는 사람이다. 그런 취지 얘기를 하시지 않았었나요? 이건 정보죠, 정보. 정보로. 그러니까 그게 생각해 보면 그 녹취를 미리 좀 알고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다 알고 있어. 2년 전부터 얘기를 사실은 해주잖아요. 소문이 돈 게 네. 그거잖아요. 엘리자베스 2세 조문 안 간 거. 네. 그다음에 그 앙코르와트 안 간 거. 그거에 관한 소문이 돌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회사 대표가 아니라 무슨 뭐 사지 명립 보는 사람이 네.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음.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넘겨 짚었던 거죠. 처음에 2년 전에 명태균 씨 얘기를 처음 해준 분이 그냥 그때 표정과 말투와 억양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래요? 예. 점심 먹는데 야 성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 나도 얘기만 들었다가는 못 믿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 용하다. 용하다가 아니라 기괴한 사람이죠. 기괴하다. 왜냐하면은 막 소문이 창원바닥에 내가 김건희한테 전화할 수 있고 윤석열한테 전화할 수 있고 공천에도 영향력이 있고 내가 엘리자베스 이것도 있고 뭐 소문만 들었다가 직접 만나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김영선 의원을 쥐잡듯이 잡더라. 딱 그 표현이 말이 그랬어. 그 말이었네. 쥐잡듯이 잡는다. 그래서 잘 깜짝 놀랐대.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한테 가면은 딱 이러고 앉아 있다 그러고 네. 밤 양념 좀 치면은 네. 밤 12시에 불러도 5분 안에 온다. 야, 5분 대기죠. 좀 전에 이제 강유정 의원님도 사실 녹취를 여러 개 듣다 보니까 맞아요.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비공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굉장히 그런 비슷한 말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말이 거칠거나 맞아요. 타인을 네. 아주 폄훼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인격 말살 또는 그 인상 비평 이렇게 되는 녹취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는 명태균 씨 이야기를 지난 총선 때 들었어요. 총선 때 네, 지난 총선 때 이 김두관 캠프 있는 분한테 들었는데 네. 어떻게 들었냐면은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PK의 중진 의원들을 재배치하는 아이디어를 누군가 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조혜진 의원, 김태호 의원, 그 김영선 의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게 방송 중에 처음 밝힌 얘기인데 저 처음 좋아요. 이번에 그 총선 전에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네. 저한테 이제 출마를 이제 권유했겠죠, 이런 사람들이. 아니 저한테 네. 권유한 게 저는 정치 안 하니까 출마를 상담해온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결국에는 공천이 중요하다.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가 명태균이다. 진짜 그렇게 출마 창원에 가서 명태균을 만나라. 그랬더니 3명이 명태균을 만나러 갔더라고. 실제로 만났어요? 만났어. 3명이. 네. 만났더니 이제 그때 1월 달 지나서는 한동훈 대표 들어오고 나서 명태균 씨가 자기가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게 이제 됐구나. 직감을 하고 네. 그냥 덕담 수준의 그냥 진짜 좋은 말. 그래 알았어요. 열심히 해보세요. 한번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요. 이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장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의 영남 중진 재배치론 이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기획되었던 건가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들은 네. 이야기도 개연성이 들어오기 있잖아요.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 와가지고 이게 뭐지?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원래 판이 짜져 있었지. 네, 명태균 씨에게 마저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허재무 네. 씨, 오늘의 네. 한 장면 어떤 내용을 뽑으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네, 애주가아니십니까? 네, 빨간 뚜껑인데. 오리지널이네. 소주 도수만큼이나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뚜껑이 원장님 아시죠? 얘는 20도예요. 맞아요. 얘는 20도인데 요즘에 프레시는 MZ들은 16도, 17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아니 소주 도수가 소주 도수가 어디까지 예. 떨어질 것인지 저는 한 번씩 마트 가면은 뚜껑이 25도짜리 25도짜리 요즘도 나와요. 아 요즘 보기 힘듭니다. 네. 25도짜리 지금 4일 리얼미터 조사가 22.4% 지난주 한국갤럽이 19% 두 분은 지금 10%대 지지율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높죠. 높다. 네. 반전인데요? 왜냐면은 제 주위에 다녀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방어하는 사람은 서정욱 빼고는 없어요. 서정욱도 요즘 좀 힘이 빠졌어요. 좀 흔들린다는 그래요? 얘기가 있다네요. 네, 흔들리고 일선에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19% 누가 19%나 지지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높아 보여. 요거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30%는 투표도 안 하고 정치에 관심도 없고 여론조사 응답도 안 해요. 실제로 모집단에 30%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9%면 거기에다가 곱하기 3 해가지고 더 빼야 되거든. 6, 7% 빠진다고 보면 돼요. 아 네. 그렇게 빠지는 상황이라는 예측을 해주셨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최근에 네. 이제 막 어느 당 소속도 아니고 이렇게 당 색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방송을 맞아요. 하고 막 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나도 지난번에 윤석열 찍었는데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정말 대부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와 저는 무관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네,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 요즘 어렵다고 하고 자영업하는 분들도 정말 어렵대요. 그냥 많이 듣잖아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저도 참 이게 저도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탄핵이나 하야해가지고 헌정이 중단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윤 대통령이 좀 더 잘 깨달아서 좀 정치하기 전에 윤석열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민심이 흉흉한 거는 사실이에요. 네. 저는 우리 장 소장님 이야기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또 뭐요? 어차피 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탄핵이든 하야든 빨리 내려와야 빨리 되는데 하다. 민주당한테 정권을 주기 싫어. 그래서 이게 솔직한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되지 바꾸면, 뭐. 예. 근데 지금 바꾸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서 보수가 이기도록 할게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네. 아니 분위기가 적극적인 생각 가져서는 안 아니, 되는 결국은 분위기야.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능해. 이제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래도 반전의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어제 이제 그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인가 거기서 행사에. 한 얘기 들어보면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반전은 있을 것 같아요. 반전이 있어요. 네. 네. 그냥 근데 반전을 2번 해가지고 원래 되돌아가는 거죠. 원래 자리로. 반전을 2번. 그 대통령실 분위기가요. 네. 그냥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잘못한 거 뭐 왜 그러지? 구체적으로 갖고 와봐. 예.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 하는 것을 보면 앞에는 어쨌든 무조건 자화자찬입니다. 아, 그 방식은 그거 하지 말라 그래. 수출이 지금 10개월째 흑자를 내고 있는데 막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어제 성태윤 정책실장 30페이지 A4 30페이지짜리 정책 선거 없고 예. 90분 동안 브리핑. 그게 다 그런 생각을 대통령실에서는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성과가 많은데 왜 안 알아주냐? 좋아. 청와 대통령실 참모들이 얘기해봤자 언론에서 안 다뤄주고 뭐 국민적인 반영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직접 한다. 얘기하겠다. 그거예요, 그거 지금. 선생님 그러면은 그 담화 내용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첫 번째는 자화자찬이에요. 지금 가야 된다라는 가야 당위성과 된다. 가능성. 네. 가야 된다. 어떻게 가야 되냐고요? 네. 처음에 딱 이래야죠. 제안에 김건희 특검법 받겠습니다. 그걸로 시작을 한다. 그걸로 시작해야죠. 괜찮다. 예. 그리고 국회에서 하루빨리 제가 생각하는 또 여당이 생각하는 반헌법적 위헌적인 부분만 좀 정리해 주셔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 발의해 주시고 통과시키면 제 거부권 행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락을 딱 깔고 가야 이제 오 이러지. 그래야지 다. 예. 지금 10개월째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고 흑자도 잘 되고 있고 지금 수출이 아주 정말 획기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때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막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날 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 우려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그 담화와 기자회견 연장선상 똑같은 포맷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본인의 벅스탑 히어리라는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국정 성과를 설명하고 기자회견을 받는 방식 이걸 좀 타이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약간의 반전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요? 약간의 예. 반전. 예.
박절하자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네. 네. 그렇지만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우리 김건희 제 아내가 대국민 활동을 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잘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15일 날 남비 순방 갈 때 외국에서만 활동하도록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결국은 국민들이 아까 이제 뭐 해야 된 듣고 싶은 말을 허재문 씨가 물었고 답변 주셨는데 반드시 좀 이 얘기는 좀 빼야 된다. 참모라면. 빼야 된다. 우리 사실 박지원 원장님도 브레인이기 때문에 내가 참모라면 또 브레인이- 이 말은 좀 하지 말라. 이런 거 네. 있지 않습니까 좀? 예. 대통령한테 만약에 고언을 한다면 참모로. 자기 잘한다는 이야기죠. 네, 자기 성과. 잘한다는 하지 이야기를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빼야 된다는 거고 아까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다. 네. 이것도 사실은 지난번에 2월에 KBS 대담 얘기하면서 반응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들은 좋았다고 좋은 생각하는데.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찾고 찾아가지고 그랬으니까 적절한 단어. 그분 KBS 사장 시키죠. 그렇죠. 그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표현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요. 어쨌든 성과 얘기하면 안 돼요. 성과 얘기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걸로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나온 사안들 있잖아요, 지금. 네. 제가 뭐 저 그때 뭐 당선인 씨를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전화했는지 아닌지 제가 기억도 잘 안 나고 솔직히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뭐 당에서 뭐 공천을 알아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나머지는 뭐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장 토론하겠다라는 게 저는 이미 저 기자회견은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안 끝장 돼요. 토론 왜 해요? 그냥 김건희 문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명태균 문제 제가 부적절하게 행동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딱 이러는 거고 특감 받겠습니다. 특검 받겠습니다. 이러면 토론할 필요도 없잖아. 끝장 토론을 왜 해요? 토론하는 건 뭐예요? 구구절절. 저 사람이 네. 내 의견에 동의를 안 하니까 내가 말을 합의점을 많이 찾아가는 해서라도 거죠. 얘기를 많이 하겠다. 설득시키겠다. 강요하겠다. 그거잖아요. 끝까지 변명하겠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끝장 토론하겠다라는 게. 아니 그 김건희 여사 결국은 그 처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고 내일 그거에 회견의 성과가 달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조차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배나 귀양 보내는 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오늘 방송 나와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권 안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뭔가 강력한 처분을 아니, 요구할 그래서 수 있지 제가 않습니까? 봤을 때 유배나 귀양 이야기를 하니까 네. 대국민 활동을 자제시키겠다 이야기 정도가 네. 최대치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고 제2부속실에서 철저히 관리하겠다.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저는 끝낼 거라고 보는데요. 유승민 의원도 헛다리 짚으셨네. 이제 오래 쉬시더니 무슨 소리예요. 법의 형평성에 맞게 네. 수사를 받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죠. 물론 유승민 전 의원은 특검도 해야 된다는 그럼요. 얘기를 의견을 표출해 그렇습니까? 왔는데 그럼요. 빨리 했습니다. 사과하세요. 예. 언론사 저기 헤드라인을 잘못 빨리 사과하세요. 바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 이렇게 우리 해야 사과잖아요. 됩니다. 그럼 그리고, 원장님 이거 봐요. 저는 대통령 기자회견 보니까 원래 이달 말쯤 검토를 했다가 갑자기 당겨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야, 네. 제 방송 보셨네. 아 그래요? 제가 민주진영 TV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좀 홍보 좀 해야 되겠다. 아 잘못 질문했다. 민주진영 TV입니다. 요즘 잘 되던데요. 예. 원래 이게 네. 제가 듣기로는 한 20일 경으로 예상된 걸로 알고 중순 있습니다. 넘어서. 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서 대통령께 설득한 거. 설득했다라는 네. 거.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 요구를 하니까 대통령이 발끈해서 화가 나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 남미 순방을 갈 때 마음 편하게 가기 위해서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해놓고 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좀 염두에 두지 않았나 그 전에. 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근데 오히려 재판이 끝난 다음에 말일쯤에 해야지 그 이재명 효과를 누리면서도 이렇게 본인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요? 15일 날 재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약하다라고 대통령실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5일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짜적인. 자, 지금 네. 민주당의 계산이 이겁니다. 11월 14일 날 특검법 다시 그렇죠. 네. 통과시키겠다. 그럼 2주 걸리잖아요. 28일이죠. 28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11월 자체가 지금 대파국의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둔감하지만은 이번만큼은 위기의식이 있다. 이렇게 느낀 거죠. 그리고 그 전달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인적 쇄신 부분도 그렇죠. 여당에서도 지금 굉장히 인적 쇄신은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국정에 미스가 나고 있으면 사람 책임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예.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지 말아요. 인적 예. 쇄신을 네, 하면 더 이상한 사람 들어올 것 같아요. 동감하시죠? 쇄신해도 공감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 그 잘못- 사람이 그 사람이 아.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심한 더 심한 사람이 사람들이 그러면 안 있어요. 되는데. 이게 코미디인 게 역대 보통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개각을 이야기하잖아요. 장차관을 바꾼다거나 총리를 바꾼다는 건데 지금은 대통령실에 행정관 바꾸는 게 이게 무슨 인적 쇄신이야. 소용없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네. 그 뭔가 제가 좀 고위급을. 보기에는 네. 한동훈 대표가 딱 찍은 김건희 라인 8명은 그대로 있고 비서실장하고 몇몇 수석이 바뀔 것 같아요. 더 아. 이상한 사람들이 올 것 같고. 전망을 해본다면 네. 그렇다면은 아까 장 소장님 말씀대로는 오히려 그런 인적 쇄신이 나중에 더 화근이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국영의 정치비상구 와가지고 좀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네. 방송 다른 방송 가도 뭐 내일 기자회견 때 어떤 반전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나올 거 아니냐 막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 논의하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대통령실 분위기가 안 그래요. 네. 그거 가지고 저기 이미 결론 내려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대를 접으세요. 아, 그래도 접어요, 국민의 한 제발. 사람으로서 일말의 기대는 당연히 일말의 하는 게 맞지 기대도 않을까? 없어요. 없어요. 예. 일말의 기대 있으면 마음에 상처를 네. 받아요. 일말이 그럼 없습니다. 본인만 더 힘들어요. 영화나 드라마도 새드 엔딩인지 알면서도 또 기대하게 되는 게 국민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다르다니까 우리랑 세상을 보는 관점과 폭이 달라요. 그래서 억울하다잖아요. 계속 그 상황이 네. 네. 대통령 말씀이 뭐 맞던데 구체적으로 좀 오늘 신문에 나온 거 보면 음. 뭘 그렇게 내가 잘못했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워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반성문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항변문, 자랑문 이런 거 나와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된 게 잘못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진 이재명 대표가 잘못이지 뭘 그걸 누구 남 탓해요. 민주당도 똑같아. 양구육한 사람들이 더 나쁘지. 그 사람한테 진 이럴 때 민주당이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 거지. 범죄자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네. 범죄자를 못 잡은 경찰이 잘못됐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잘못인 거고 그렇죠. 경찰이 유능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과하고 치안 능력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치안 능력을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네. 대선 후보 때는 범죄자는 아니었죠. 네, 그때는. 아니 그래도 대통령 이제 9일은 대통령 되고 5월 나서 9일은 아니 우리 장선조 소장님의 그런 우려와 뭔가 기대를 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그 역대 대통령들 사례를 보면은 그 대국민 담화라든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전국에 변화를 준 사례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방송 분량을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안 해준다니까요. 기대하지 말아요. 안 기대를. 된대요. 내일요 네. 제가 딱 예측할게요. 이 제 예측이 틀리면은 제가 진짜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네. 오. 사과라는 단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사과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절대로. 정말요? 예. 정말 안 나옵니다. 뭐 거실 거예요? 연말 회식하시죠. 연말 회식. 연말 회식으로 예. 아주 좋은 데 가서 회식하시죠. 아니 사과라는 표현이 안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뜻밖인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한 번도 그래요?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형 그 지면을 같이 내자고.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이 낼 의향이 있는데 이 검사의 사과는 사과는 안 해요. 범죄를 인정하는 결국에 거잖아요. 인정. 네. 특히 제가 봤을 때 정말 재밌는 게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두 사람의 대화 공방전을 보면요. 구체적인 명사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 다 애둘러가. 아마 이게 그 두 사람이 20년 동안 살아온 대화 방식인 것 같아요. 자기들 관계에서 잘못을 인정하면 그건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내가 밀리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사과는 없을 것이다. 원장님 그럼 동의하십니까? 사과 말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정도. 유감도 안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안 해요? 유감도 안 유감 할 정도는 할 수 있죠. 유감 정도는 할수 명태균 있다. 씨 논란과 아. 최근 뭐 아내 김건희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비판 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 그 정도. 야당에게 유감스럽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야당이 네. 키웠다 이런 시정 운영의 발표를 갖고 있네. 네. 야당은 사과해야 됩니다. 뭐. 그렇지. 네. 아니 물론 이제 어설픈 사과가 오히려 역풍을 낳는 경우도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민시 위반 일어났을 때 네. 국민께 뭐 심력 끼쳐드리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는 했지만 단서가 뭐였냐면은 취임 후에 일정 기간만 최순실 씨의 조력을 받았다. 이제 안정된 다음에 보좌진 체계가 갖춰진 다음에는 그만뒀다. 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본인에 대한 지지를 깎아먹는. 거짓말이죠. 예. 뭐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최순실 씨가 네. 역할을 했고요. 근데 돌이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하면 순진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으로 저는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모든 대통령이 잘잘못이 많지만 공과가 다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독재자로 쫓겨났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 했지만은 국가를 망하게 하진 않았어요.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비리 혐의가 있었고 이른바 이제 해먹는 대통령 이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국가를 망하게 하면서 해먹을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 들어가서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이른바 경제가 망할 것 같고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아요.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무너졌지 어느 정도. 네. 그리고 이렇게, 예.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반전이라든지 획기적인 뭐 다른 평가를 받을 만한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한도가 뭐냐면은요. 네. 한계가 네. 저 그냥 안에 내조에 충실하겠다. 공식 활동 최대한 자제하겠다. 그 정도예요. 지금까지 파악된 건. 제가. 파악된 내용으로는 그거예요. 그 이상 오늘 없어. 보면 당에서도 이제 대표가 중진들하고 이제 오찬하고 뭐 그런 의견도 뭐 전달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히려 안 해요. 이제 그거 빼놓고 할 거예요 아마. 그 오히려- 건의 오면 한동훈이가 보내왔다고? 야 이건 다 빼. 그것부터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한동훈 대표가 싫고 믿고 무시하냐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딱 기자회견 시켜가지고 내가 대통령 만났어요. 빨리 앞당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발설하게끔 그거를 또 대표에게는 얘기도 안 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게 이런 당이 맞아요 이게? 정당의 시스템이 이게 맞냐고요. 그거는 뭐예요? 한동훈 너 싫어. 당 대표로서 너 인정 못 하겠어. 네. 그 얘기잖아요.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죠. 지금 그런데 보면. 한동훈이 네. 건의를 해? 더 안 하지. 야, 그럼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로 네. 내일 어떤 그 담화와 그 사과 기자회견이 있을지 기대하지 말라잖아. 기대하지 말 사과를 또 제가 이제 부지불식간에 뱉었는데 네. 저는 지금 사과가 없는 기자회견 약간 상상은 안 가는데 또 맞아. 너무 단언하고 네. 두 분 다 말씀하시니까 내일 한번 귀추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정말 그냥 제가 회식비를 내가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대통령실을 보니까 항상 제가 말한 거 반대대로 하길래 제가 이렇게 좀 세게 지르면 저 장성철 XX 미우니까 이제 저 반대대로 하자 이제. 그래 대통령실에서 이 방송 보고 봐야 돼, 내일 봐야 돼. 사과하실 수도 있어요. 봐야 돼, 봐야 돼. 그럼 저희가 잠깐 휴지기를 갖는 의미에서 네. 광고 하나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고민하는 분들께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꼭 필요한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 이제는 비교원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가입은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 구입 없이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다 합해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인터넷 비교원은요.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이고요. 24년 8월 기준 가입자 60만 명을 기록한 서울 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한 믿을 수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경력 13년 이상의 전문가들에게 최저요금, 최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고요. 본사와 정식으로 계약한 직영 코드점이라 빠른 설치는 물론이고요. 사은품까지 저희가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 삼성 55인치 TV로 변경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에는 신세계 상품권 4만 원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네. 가입하실 때 우리 경향 TV 보고 왔습니다라고 해주시면요,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 비타민 B 제품을 저희가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1670에 2571 연락 주시고요, 아니면은 네이버 검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사과는 이제 그 장성철 소장이나 이제 박신영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없을 거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국민들한테 육성 녹취가 등장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결국 기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죠. 사실관계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어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까요? 죄송하지만 좀 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전화 통화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녹취를 제가 들었는데 아무리 기억을 되살리려고 해도 네. 기억이 나지 않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죄송한 거지. 네. 명태균 씨 사태가 죄송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요. 지금까지 대통령실 했던 입장,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회에 나와서 했던 증언들이 다 깨져버려요. 안 그래요? 맞죠. 앞에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못했다니까. 그냥 그냥 기억이 안 난다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 우리 박지원 원장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겠죠. 네. 기억나지 않는다라든가. 성의 있게 방송을 뭐 힘들어요 지금? 대통령 국정 운영도 성의가 없는데. 그럼 저 이재명 뭐 대표 얘기하시죠 이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연봉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저렇게 성의가 없는데 출연료도 얼마 안 주는데 제가 얼마나 성의가 없어야 됩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 없다. 또는 뭐 명태균 씨 이야기는 그냥 내가 덕담해 준 거다. 네. 정진석 실장 이야기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 정도 끝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저는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는 변수?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임하는 태도가 과거와는 다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나눴고 뭔가 질문을 한 사람이 뭐 하나 하면은 그 사람 바통을 넘겼는데 극본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여하간 이제 무제한이라고 공표를 하는 네. 상황이고 기자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이 좀 많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동일한 그 다른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동일한 답변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신문은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구체적인 네. 내용을 인정을 하거나 네.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밝혀지게 되면 그게 더 논란이 되는 거죠. 그 그냥 사후적으로 기억 네. 안 난다고 하면은 기자들이 뭐라고 질문할 거야. 구기영 기자님 질문했어. 아니 구기자님 미안합니다. 네, 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질문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의 상황을 보면요. 허풍, 머리 나쁘다. 이런 것들로 저희 주위 사람들을 다 몰아가고 그렇지,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좀 바보가 되거나 내가 좀 기억력이 떨어지면은 수사로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검사들이 수사했을 때 범죄자들이 빠져나가는 수법 요거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거다. 그렇게 보여요. 봐봐요. 김건희 여사도 검찰 조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받았을 때 뭐 이렇게 뭐 물어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래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분위기는 법적으로 문제 없게 국민 앞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다. 그 차원 이상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아까 박진영 원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미안해요. 네, 저기 해외 순방은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 알리바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내일 뭐 크게 기대 안 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시니까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명태균 씨 검찰 수사. 이거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창원지검에 11명의 검사. 이거 대규모 아닙니까? 진짜 이게 참 순진한 분들이네. 야, 11명의 검사가 수사하러 갔다고 보세요? 그럼 뭐하러 갔습니까, 그를? 감시하러 갔어요. 실제로 검찰 수사를 받아보셨어요? 말씀해 보시죠. 아, 예.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 다 하잖아요. 네. 검사가 많이 내려갔다는 거 특히 이제 저기 뭐 대검에서 내려갔다는 감시하러 내려간 건데 감시하러? 그렇지. 수사를 너무 열심히 안 하도록 가서 저는 그냥 그렇게 그 봐요. 니들 용산주 알아? 용산주 좀 마셔.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용산주 만들어주고. 창원까지. 그렇지. 자, 이 명태균 씨 수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나왔던 명태균 씨가 81세 1회 여론조사를 하고 그거 관련해서 윤석열 캠프로부터 돈도 안 받고 그다음에 김영선 씨가 그 대가성으로 공천을 받았다라는 의혹. 그거 수사가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수사가 2022년 보궐선거 때 김영선 씨가 공천 받고 정치자금법 지출할 때 왜 정치자금법 통장에서 명태균 씨한테 돈을 쐈는가 문제, 네. 왜 월급 반띵을 했는가 문제, 그거 수사예요. 전혀 수사가 달라요? 다른 거예요. 아 이런 가운데 뉴스토마토가 어제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 예고도 하셨던데 보도를 한 거 보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명태균 씨의 지시로 뭐 세 차례의 조사를 거쳐가지고 네. 국민의힘 당원 지지 성향 분석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뭐 당원 수만 성향 파악을 한 당원 수만 보도가 맞다면 11,495명이라는데 이게 신상 정보와 지지 성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좀 약한 부분들이 뭐냐면 네. 이렇게 추정된다 이런 맞아요. 단어를 네.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좀 확실한 증거나 팩트 확인을 못한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 여기서 끝났어요. 이 이후에 정말 이걸 가지고 여론 조작을 확인이 안 했거나, 됐어. 예. 네. 그래가지고 좀 이거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하간 저도 이제 그건 동의를 하는데 그 지지 성향을 왜 파악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네. 그 사람들 여론조사 하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조작할 네. 수 있잖아요. 자, 뭐 우리 윤석열 후보 이번에 한 10% 올릴까? 그럼 원래 딱 성향 분석했으니까 그 사람들만 위주로 표를 조사하고. 돌려가지고, 예. 유리하게. 그러면 그게 분위기를 쫙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심번호 있잖아요. 제가 네. 거. 제가 그때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줬어. 정보가. 예를 들자면은 제가 보니까 시군구 단위까지 줬더라고요.
시군구 시군구 단위까지 단위까지? 네. 주고 이제 앞에 성이 있고 뒷전화번호가 있는 걸 제가 네. 그렇게 확인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전남 무안군의 국민의힘 당원이 몇 명이 있겠어요? 뭐 드물겠죠, 굉장히. 그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정보만으로 앞자리하고 전화번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요거를 이게 나는 제가 이준석 대표가 불법적인 걸 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향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까 우리 장 소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성향이 좋은 사람들만 모집단으로 해서 전화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에 있던 사람으로서 네. 이준석이 나쁘다라는 거에 동의할 나쁘다는 수가 게 없는 아니라 게 몰랐을 거야 아마. 잘못됐다. 원래 이렇게 줬어요 국민의힘. 우리는 과거 그렇게 안 과거에도 주거든. 예. 과거에 계속 이렇게 음. 줬어요. 너무 많이 줬어 정보를. 저희 그러니까 이게 룰이고 패턴이어가지고 어. 저 2014년도라든지 아니면은 2007년, 2012년도 대선 때도 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할 때도 다 이렇게 줘요. 우리는 이름 패턴으로. 지역 없이 그냥 전화번호만 딱 그냥 전화번호만. 네. 그러니까 구까지 주거든요. 구.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주냐면 이름 김땡땡, 성별 남성, 시도 서울, 선거구 종로구 여기까지 줘요. 근데 이거 가지고 종로구에서 뭐 서울에서는 어떻게 찾기가 찾아요? 쉽지가 아.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잘못됐다 나쁘다 뭐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당 대표가 야 잠깐만 안심번호 어떻게 주는지 가져와봐 막 해가지고 안 그래요. 그냥 이건 패턴대로 다 주는 근데 거니까. 이제 이게 음. 결국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그렇죠. 나와요. 그래, 그런 의심을 하는 것도 아마도 그런 부분에 초점이 아니, 의심하는 맞춰진 것 건 같은데. 아니에요. 예. 의심하는 건 아닌데 음. 앞으로도 이제 정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때 최대한 보수적 입장에서 이게 개인 정보의 문제이기도 하고 선거 방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더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각 당협에서는 당원 명부를 다 갖고 있잖아요. 자기네들 거니까 자기네들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 알아요. 네. 그냥 어디서 누가 살고 뭐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이게 명부가 뭔 중요하겠냐 또 그런 생각도 좀 네. 들어요. 여하간 이렇게 그 대통령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네. 그 야권은 약간 좀 꿈틀거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이제 주말에 있는 집회를 할 때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따로 하다가 김민석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이 광장의 대로를 같이 열자 이런 말을 했고 조국 대표가 이제 공식 요청이 아마 올 것 같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할지를 합의를 빨리 해야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특검, 퇴진, 탄핵, 개헌 이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이 정치적인 일정을 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특검이다. 특검을 해서 증거가 나오든 그리고 특검을 하는 과정에서 여권의 분열이든 이런 상황들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정치적인 흔들림으로 이어진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야권을 모으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그 야권 중에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도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렇겠죠. 저는 네. 개혁신당한테 이런 제안하고 싶은데 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지금 특검법이 위헌적이다 그러는데 위헌적인 게 뭔지도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비판하면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원래 왕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왕들은 입장에서 자기에게 조금만 덤비면 이게 감히. 모반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요럴 때 이준석 대표의 이제 그 개혁신당이 역할할 필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천하람 의원이 과거에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절충안 내겠다. 특검법. 맞아요. 네. 그런 거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네. 위헌적인 거가 뭔지는 저도 좀 의아한데 네. 그냥 통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야당끼리 모여가지고 특검 추천하는 거 위헌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반대하면 위헌이야. 근데 이제 대통령을 조사하기 때문에 네. 여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당사자성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배제나 회피하는 게 맞지 않냐? 그걸 위헌으로 얘기하는 게 맞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박근혜 특검도 야당이 추천했고요. 맞아요. 드루킹 특검도 야당이 추천했고요. 기본적으로 설레가. 예, 국회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견제라는 것은 여당이 견제합니까? 야당이 견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특검이 돼야 이제 민주당도 뭔가 더 해볼 수 있다 이런 해야죠. 생각을 하는 건데 문제는 특검이 되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 돼야 하고 특검을 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지지율 더 떨어질 것이고 네.
한동훈 대표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판을 많이 받을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렇게 질질 끌려가느니 네. 차라리 이렇게 문제 됐을 때 털고 이번에 가자. 좀 정리하고 털고 그랬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이번 민주당이 낸 거는 워낙 반대가 심해서 네, 14가지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네. 줄여가지고 민주당이 다시 수정안 내면은 충분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그런 그래야지 뭐- 그게 네. 그게 국민의힘이나 보수파에 좋아요. 아니 뭔가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변곡점이라는 거는 그러면 일단은 내일 그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을 볼 것이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뭐가 더 있으면 그런 사정 변경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뭐 행동적으로. 충분히 더 나올 게 뭐가 있을까? 김건희 여사 육성 정도만 네. 더 나오게 되면 아이고 이제 진짜 망했네 이거 진짜 정리해야 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방어하려고 자 공식적인 활동 앞으로 진짜 안 할 테니까 자 참어 막 이런 거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국민의 분노를 네. 잦아들게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마 다음 주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10% 초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초반대요? 있어요. 이번 주. 네, 초반까지 네. 떨어질까요? 한 10한 3, 4%, 15%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야.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위기 못 넘기면 본인도 정치 끝난다고 봐요.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하나 제언을 하자면 특검을 쪼갰어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되는 특검은 받지 마시고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만 받든가 아니면은 주도적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은 영남 보수층이라든가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급상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국면을 헤쳐나가야지 본인이 대권까지 갈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소멸되고 말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다양한 정치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더 됐는데요. 네. 클라우드장 기상 기상 예보 예보 해주셔야죠. 안 될 수가 없죠. 네. 육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누구의?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끝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과 김건희 여사 육성을 적절한 시점에 야당이 공개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 존부 여부를 두고 아직도 이제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 장선 소장님은 아까 사과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녹취록의 존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있다 확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네.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육성은 120%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제가 이제 확인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저 김영선이 해주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네. 이거 전에 한 얘기. 전에 한 얘기. 네. 네. 전에 한 얘기가 이제 육성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같은 대화인데 전에 한 얘기. 그날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같이 한 건 아니고 같은 대화는 아니고. 그날 했는지 그 전날 했는지 며칠 전에 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알았어. 내가 당에 알아볼게. 이 말이 들어가는 육성이 있대요. 이걸 녹음을 했대. 명태씨 한 거를 녹음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공개되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억 안 납니다. 그러면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공개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야당에 도착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확인을 못 했어요.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야당 도착 여부는 네. 야당에 도착해 있는지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약간 알겠습니다. 그 제보했던 네. 분이 좀 화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상의 안 하고 빵 터트려가지고. 되게 아, 당황했고. 제공은 했지만 그래요? 그래서 더 제공하려고 하다가 멈칫 이제. 지금 멈칫.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네. 입장은 제보자의 인권의 문제라든가 제보자에 대한 보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주도적으로 시간까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니 개혁신당에서 하면 되잖아요. 예. 전 개혁신당 당원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전 입장을 여쭤보는 거죠. 그냥. 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외국 가가지고. 네. 그럼 천하람 시키면 되지. 천하람 대표는 지금 저기 매화나무 때문에 지금 은근히 천하람 디스해 보면은 장소정. 전 천하람을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부원장, 장성철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의 짝꿍 허재무 씨와도 함께했고요. 네. 네. 국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